안녕하세요. 송일산 케미팀입니다. 자, 12월 16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HLB는 좀 답답하죠? HLB 생명과학도 중요한 자리로 오늘 깨면 안 되는데 장기적인 추세를 깨서 자,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일단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나눠준 나노코박스의 지지부진함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또 HLB의 주 무기는 리보세라닙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에 관련한 이슈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물론 딱히 리보세라닙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HLB가 리보세라닙, 자 EGFR 변이 폐암 환자에서 완전 관해를 확인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보면 이 리보세라닙과 제피티닙을 병용으로 경구 투여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여름에 밝혔죠. 비소세포 폐암이 폐암을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 이런 형태의 암이라고 그래요. 이 제피티닙을 비롯한 기존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이 상피 세포 성장 인자 수용 재존자 변이가 확인한 환자에게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내성 문제가 좀 제기돼 왔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7월 달에 여름에 발표한 결과는 이런 내성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높은 치료 효과도 있고 어떤 새로운 치료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여름에 흘려왔죠. 갑자기 이제 여름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이런 비소세포 폐암이 주된 치료가 이제 병용요법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있죠. 자, 이게 올해 12월 달에 기사인데 지금 예전에는 이 표적 항암제 하나로다가만 결국 이전에는 더 했었고 이제 표적 항암제가 나오면서 표적 항암제 요법이 이제 중심으로다가 다 치료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면역 항암제하고 병용 요법이라는 게 효과가 좋고 금방 말씀드린 리보세라니까 제피틴의 병용 요법 효과가 좋았듯이 이렇게 오늘 2027년도에는 결국 면역 항암제 병용 요법이 1차 치료가 될 거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암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자, 소세포암, 비소세포 폐암 이렇게 분류가 되고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 걸리는 게 이렇게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비소세포 폐암은 선암, 또 편팡 상피세포암, 자, 대세포암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이런 비소세포 폐암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이제 수술로 완치가 되는데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 환자가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약 15% 이내고 수술 후 재발률도 약 20에서 45% 정도로 좀 높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좀 초기에 발견되는 게 제일 좋고, 이제 3기 정도가 지나면 좀 환자의 전신 상태와 개개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보통 항암과 방사선 치료 병행요법, 화학요법 등이라고 그래요. 현재 이 폐암 치료제의 대세가 바로 표적 치료제죠. 리보세라닙이 이제 이 표적 치료제니까 이런 요법이고 암세포 특이적 유전자 변이를 치료 표적으로 개발한 치료제들이 바로 이런 표적 치료제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표적 이 치료제들이 보면 대표적으로 EGFR, ALK, ROS1, BRAF, MEK 등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저해제인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EGFR 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 아까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이 발생되는 EGFR 변이의 폐암 환자에서 환자가 간호가 환익이 되는 또 리보세라닙의 좋은 효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리보세라닙 하나만이 아니라 제피티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면역 항암제와 병용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얘기가 되고 리보세라닙이 이제 꼭 폐암뿐만이 아니라 위암, 간암, 담낭암 이런 데서도 여성암 분야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HLB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결국은 리보세라닙이 좀 많이 성공을 해야 HLB 주가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어쨌거나 우리가 HLB 많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리보세라닙과 관련된 표적 항암제 관련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사실 현재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불안하죠. 이전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거의 다 밀리고 있어요. 특히 이때 35,000원대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탈했죠. 추세가 좀 깨졌고 많이 밀리면 60개월선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33,000원대가 됩니다. 여기서 아마 V자 반등하기보다는 옆으로 가는 공간이 좀 필요해서 아마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주봉에서도 추세는 계속 깨져 있죠. 자, 일봉에서는 이제 이전 저점을 이제 또 다시 신저가를 한 상황이라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나마 이제 공매도가 원체 지금 주가 바닥을 치다 보니까 오늘은 공매도가 조금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좀 심했었죠. 막 두 자릿수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잠깐 보시면 이거 이제 어제 대차 거래고 자, 오늘 4%대로 좀 줄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두 자릿수 크게 나오다가 어제 5%, 4%대 많이 줄은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죠. 하여튼 공매도들이 HLB나 HL생명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1%대로 확 줄었죠. 13%에서 원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줄긴 한 건데, 근데 이제 주가가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보면 사실 HLB도 깼지만 HLB 생명과학도 20개월선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한데 오늘 깼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자면 20개월선 깼다는 얘기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즉 깨서 다시 돌파 안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린다는 얘기죠. 즉 이제부터는 아마 기간 조정이 충분히 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 수사가 전혀 돌아서지 못하고 있죠. 자, 일봉에서는 신저점 근처까지 다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이제 나눠 나놓고 박수 뭐 얘기와 관련해서 한번 급등할 수도 있고 다시 20개월선 회복해 줄 수도 있죠.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20개를 깨놓은 상태라 살짝 불안한 게 사실이고, 투자자의 동향은 잠깐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한다 하더라도 좀 HL생명과학 같은 이제 개인들이 많은 매도했죠. 기간 외인이 약간 그냥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HLB도 보면 이렇게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매수했고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요 개인들이 좀 깨놓은 자리가 되고, 물론 개인이 깼는지 세력이 깼는지 누군 모르지만 일단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지지선을 깬 상태 맞죠. 살짝 깼다가라도 이제 다음 날이라도 돌려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굉장히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라 바로 이렇게 V자 반등하기보다는 역시나 옆으로 가는 이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넥스사이언스의 주가 굉장히 이제 안 좋죠. 지금 사실 이 친구는 원체 제가 이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한두 달 반등한다고 그래도 결국 5개월선 근처 같은 데서 딱딱 차익 실현해 주는 게 난 게 아직은 이 추세가 하향이죠. 특히 애초에 5개월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서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 5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어제 깨고 내려오면 또 무너진다고 그랬죠. 더 깨진 거고,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이전 저점대까지 다시 올 수 있어서 240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까지 안고 있으면 철저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20개선 깼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아직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고 중기적인 추세도 전혀 돌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바로 뛰들어가기보다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있다가 추세를 돌려놓을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유일하게 HLB 제약이 좀 밀렸다 하더라도 결국 5개월선이 좀 잘 붙어 있고요. 주봉에서가 좀 아슬한데 어쨌거나 이 중기적인 이슈선 위에 잘 있어서 이 점은 좀 다행으로 볼 수 있죠. 물론 매각이 됐지만 HLB 파워를 보면 월봉에서는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 제가 추세 턴을 해놨다 그랬죠. 이렇게 저번 주에 이번 주에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안착 자리는 다음 주에는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HLB 파워 같은 경우가 추세 턴을 해놓고 돌아가는 경우랑 나는 주봉에서 우선 깨지 않으면 홀딩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고 가면 되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우리 HLB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결국 이제 웬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많은 부분을 다 버티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더 떨어진다거나 이래서 뭐 손절이나 큰 의미는 없지만, 사실 HLB하고 HLB 생명과학과 넥스사이언스 틀려요. 넥스사이언스 HLB 제약은 원체 많이 올라왔다가 급락하는 중인 거고, HLB나 HLB 생명과학은 뭐 크게 엄청나게 올라온 것도 없죠. 이 공간에 비해서 이제 제자리를 회귀한 것 뿐인데, 사실 HLB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오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당하셔야 되고요. 일단 중요한 자리들을 깨놔서 하루 이틀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판단이 좀 틀려서 내일은 좀 크게 반등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